이 수련은 음식과 기분이라는 수련으로 아주 재미있는 훈련입니다. 이 수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준비할 것은 4가지로 설탕, 소금,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이나 버터, 그리고 핫소스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단 것과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약간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있던 꿀 반 숟가락과 짭짤한 칩, 버터와 매운 살사 조금씩 준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음식이 준비되면 수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4가지 음식을 앞에 놓고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을 상기하여 보십시오. 그 일을 잘 생각하고 일부러 그 당시 당신이 느꼈던 고통과 화, 그리고 심한 좌절감 등을 상기시켜 당신 마음속을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드십시오. 지난주 혹은 2주 전에 있었던 정말로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내고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었던가를 생각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을 기억해내기가 어렵다면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듣거나 신문에서 본 것 중에 당신 속을 뒤집어 놓은 일을 생각하여도 됩니다. 정치도 좋고 자연재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한 상태인 0에서 펄펄 뛸 만큼 화가 나게 만드는 10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부러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가 얼마나 강력했던가 기억하십시오. 이제 약간의 설탕 혹은 꿀을 혀에 놓으십시오. 마음의 알아차림을 혀로 가져가서 입속 감각을 충분히 알아차림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괴로웠던 기억으로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이제 그 고통의 수준을 0에서 10의 숫자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이 변하였는지 혹은 고통이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고통이 감소하였습니까? 이제 설탕이나 꿀을 더 많이 혀에 올려놓고 마음의 알아차림을 다시 입안에 집중하십시오. 입속 어디에서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다시 괴로웠던 기억으로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이제 그 괴로움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똑같은 수련을 혀 위에 소금 혹은 짜지만 담백한 음식, 예를 들면 짭짤한 감자칩을 가지고 해봅니다. 다시 눈을 감고 당신을 정말로 화나게 했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접하였거나 당신을 속였거나 배신했거나 당신 뒤에서 누군가 험담을 하였던 때를 떠올리십시오. 실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아주 평온한 상태인 0에서 아주 화가 난 상태인 10에 이르기까지 그 등급을 매겨 보십시오. 그 기억을 간직한 채로 혀 위에 소금이나 짠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입속으로 알아차림을 가져가서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감촉이 있다면 그 촉감도 느껴보십시오. 다시 괴로웠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기억이 완화되거나 더 강력해졌는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다시 입속으로 알아차림을 가져갑니다. 아직도 맛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이제 다시 괴로웠던 기억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을 가져갑니다. 괴로움의 정도가 변화였나요? 이제 3번째로 초콜릿 한 조각이나 약간의 버터 같은 기름진 음식을 가지고 같은 수련을 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들을 3번이나 떠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떠올리고 휴일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당신을 돌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그가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동료 혹은 가족, 정치가 또는 텔레비전 속 인물일 수도 있고 영화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며칠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제 초콜릿이나 버터를 혀 위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알아차림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안의 느낌이 어떠한가요? 이제 다시 그 괴로웠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억이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더 강해졌나요? 조금이라도 변화하였습니까? 이제 알아차림을 다시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 맛을 여전히 느끼셨습니까? 입안 어디에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혀인가요? 아니면 혀 밑 혹은 입천장인가요? 그 맛이 변하였습니까? 다시 괴로운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기억을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십니까? 이제 네 번째 기분과 음식 수련을 합니다. 이번에는 매운 음식, 예를 들면 타바스코 소스나 핫소스, 고추장 같은 것으로 합니다. 다시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고 만일 화가 나지 않으면 아팠던 때를 떠올리고 너무나도 아팠고 그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십시오. 심한 두통이나 요통과 같은 기억을 가능한 생생하게 떠올리시거나 다쳤던 기억도 괜찮습니다. 이제 혀 위에 매운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입속으로 알아차림을 가져가서 실제로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입안 어디가 화끈거리십니까? 혀의 어느 부분에서 느낄 수 있으십니까? 다시 괴로웠던 기억으로 돌아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통의 정도가 바뀌었습니까? 고통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이제 입안의 감각으로 돌아가서 입안에서 아직 음식 맛을 감지할 수 있는 데가 어느 곳인지 알아봅니다. 다시 괴로웠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변화였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수련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반응도 변합니다. 아마도 매운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련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유난히 탐닉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음식은 우리의 기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설탕, 소금, 그리고 기름기를 찾는 이유가 몸에 꼭 필요하고 과거 조상들이 구하기 어려웠던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생존과 관련된 원시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을 정도로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을 바꿔보려고 음식을 이용하되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온전하게 알아차림한 상태에서 잘 사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